어머니의 치매 경험으로 배운 노후 준비의 중요성. 나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미래를 위한 재정적 계획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힘든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경험은 제가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의학적으로 삶의 여러 측면에 대한 어머니의 준비 부족은 사전 계획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어머니의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래의 자신을 그려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학술 연구와 전문가의 관점에서 얻은 통찰력을 통합하여 저는 우리가 더 큰 회복력, 존엄성, 그리고 주체성을 가지고 나이를 먹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핵심 전략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 유지하기.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탄탄한 사회적 지지망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자 어머니는 서서히 친구 관계와 동네 모임에서 멀어지셨습니다. 어머니는 고립되셨고 그로 인해 심각한 정서적 후유증을 겪으셨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들의 안부를 물었을 때 어머니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어머니가 기억력이 감퇴하면서 전화번호와 연락처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저는 어머니의 연락처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면 상황이 얼마나 달랐을지,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외로움은 하루 최대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치명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하며 비만과 신체 활동 부족과 관련된 위험보다 더 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모임이 전화로, 전화가 카카오톡으로, 그리고 간헐적인 SNS 소통으로 이어지기 전에 우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구는 사회적 연결과 인지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합니다. 국립치매센터에서 발표한 한 논문은 인지 건강의 이 점이 강력한 사회적 연결을 형성하며 이러한 연결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적인 건강 지표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시 치매센터의 의료진은 사회적 연결은 건강과 장수에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심혈관 질환, 치매, 뇌졸중, 우울증, 불안, 조기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하루 최대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치명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하며 비만이나 신체 활동 부족과 관련된 위험보다 더 심각합니다. 노인복지관의 노인학 전문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고립의 위험을 과소평가합니다. 은퇴 후에는 동료들과의 일상적인 사회적 교류는 물론 직장 생활의 일부였던 동네 카페 들르기, 매주 모임 등도 잃게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가족과 친구가 사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의 약화를 초래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생 전반에 걸쳐 심지어 노년기에도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 또 다른 핵심은 재정 준비입니다. 어머니는 힘든 상황이 아니라 늙어가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는 별다른 노후 준비도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도 든든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머니는 성인 자녀 중 한 명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리 좋지 않은 요양원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앞을 내다보았다면 어머니께 더 많은 선택지를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재정적 어려움은 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돈 때문에 싸우거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 전 평균 3년 동안 70%의 사람들이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노인복지 전문 변호사이자 장기 요양 계획 전문가는 대부분 사람들은 장기 요양 계획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재산 계획을 세울 때도 70%의 사람들이 사망하기 전 평균 3년 동안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큰 물병에 잔돈을 모아두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은행에 돈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떨어질까봐 두려우셨죠. 인지 기능 저하가 진행되면서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의 재정 상황을 신뢰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재정 지식과 은퇴 계획은 필수적입니다. 항상 자립심과 독립심을 길러온 여성으로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용기를 갖는 것이 나중에 마음의 평화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적 건강관리. 의도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예방적 건강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어머니는 치매, 심부전, 그리고 기타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중 많은 부분은 정기적인 관리로 관리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경험은 제가 건강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를 옹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정신건강 또한 논의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노인의 치매나 우울증 같은 질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낙인과 수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같은 세대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문제를 인정하기를 꺼리셨고, 그러한 부정이 조기 개입을 지연시켰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매년 병원에서 인지 기능 검사와 우울증 검사를 지원합니다. 노인을 돌보는 간병인이라면 의사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저하지 마세요. 전문의들은 신뢰할 수 있고 일반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필요 사항도 처리할 수 있는 의사를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개인적인 기억과 소망 기록하기. 개인적인 기억을 보존하고 미래의 소망을 기록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무엇을 원하는지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다면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종종 궁금해합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리시기 전에 저는 가끔 반농담조로 어머니의 생전 소망을 여쭤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간소한 장래를 원하셨지만 그 소망을 기록해 두신 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소망들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아무도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화를 인정하다. 노인복지 전문가는 이러한 대화를 일찍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가족들이 일찍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또한 이 대화는 한 번의 대화가 아니라 여러 번의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의 주제가 되는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불편한 주제라면
그 주제를 언급하고 나중에 논의할 날짜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노후를 계획하는 것은 실용적이고 매우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지내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는 주택 개조부터 재정 계획, 가족과의 대화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 집을 잃은 것은 많은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에게도 큰 상실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나의 적극적인 결정은 어머니를 존경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노화에 가장 간과되는 측면 중 하나는 아마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일 것입니다. 젊음에 집착하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의 노화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병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노화, 쇠퇴, 그리고 죽음에 대한 열린 대화를 정상화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두려움이나 부정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주제를 다루면 더 나은 선택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가치관과 건강 관리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하면 위기 상황에서 가족들이 주축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제 적극적인 결정은 어머니를 존경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 저는 더 자립적이고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것에 다가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에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여전히 제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방법이었지만 어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준비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고 약해지고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처럼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년이 아니라 존엄하고 의미 있는 삶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는 것 말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마음 한편이 묵직해지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도 준비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가족과 한 번의 대화를, 친구에게 한 통의 안부 전화를,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작은 계획 하나를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지혜롭고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해 나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